이번 시간은 시조세편 세 번째 작품 두터비 파리를 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지금까지는 평시조를 살펴봤잖아요. 조선 중기까지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 그런데 이제는 조선 후기의 시조의 형태, 그것이 무엇이냐? 사설시조입니다. 자, 이 사설시조는 형태상 중장이요 2구 이상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살펴보세요. 딱 봐도 중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죠. 이런 것을 사설시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왜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 조선 후기에는 작가층에 새로운 계층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평민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민층은 문학적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얘네들도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시조처럼 정제된 완벽한 틀에 맞출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은 드러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설시조가 빨리 와닿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민층이 사설시조를 썼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사용했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민층은 살기가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어요. 힘들어. 혹시 즐거워요 하시는 분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거나 상층의 계층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평민층이 대체로 괴로운 이유는 뭐였습니까? 조선시대 얘네들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걔네들이 누굴까요? 네 글자로 탐관오리라고 하죠. 이 탐관오리를 칭찬할까요? 깔까요? 까겠죠. 그 까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풍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평민들이 주로 하는 건 노동이에요. 이 노동이 나왔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단 노동하면 힘들지요. 힘들죠. 그래서 삶의 애환 이런 내용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동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평민층이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 다 대중가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중가요의 가장 많은 내용 사랑과 이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설시조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지닌 시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사설시조 좀 전에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성격에 보면 풍자적, 우의적, 희화적, 비판적 되죠. 풍자, 비판 똑같은 거예요. 우의는 뭐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뭔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시조에서 비판하는 대상 뭐였죠? 탐관오리라고요. 탐관오리. 그 다음에 희화적이라는 것은 비판 대상의 행위나 언어를 굉장히 웃긴 놈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희화적 이런 말을 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제재보면 두꺼비, 파리, 백성골 얘네들의 모습을 인간들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서. 사실 얘네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의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이렇게 됐죠. 얘네들은 맨날 횡포만. 그래서 서민들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양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했다. 양육강식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특성 풍자와 해학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비판하는데 해학적 희화화라는 말 했죠. 그 비판의 대상을 웃긴 놈처럼 표현한 거라고요.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요. 대상을 희화화한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 의인화를 통해서 지배 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고. 그러면 이 시조에서 지배 계층을 드러내는 게 있겠죠. 그거 찾으면 돼요. 다음 이 시조의 큰 특징입니다. 반드시 얘에 대해서는 물을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지고 변화를 줬거든요. 종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시조의 화자가 둘입니다. 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디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줄이 초장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장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두 편 살폈지만 겁나게 길어졌죠. 음보를 헤아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긴 것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 종장 이렇게 되죠. 형태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설 시저라도요. 그런데 중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초장의 음보 살펴보겠습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그 다음에 이거 음보 의미하죠. 마지막 종장 보겠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모처라 날렐 낼세망정 애허질 뻔 하게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장, 종장은 어떻습니까? 조선 초기나 변함이 없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다? 중장만 겁나 길어졌다. 이게 어떤 시조라고요? 사설시조. 그럼 되겠습니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터비가요. 파리를 물고요. 두엄 위에 앉아 있대요. 이 두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요. 비료라는 게 없어요. 요즘 비료는 알죠.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한 것. 옛날에는 이렇게 변을 퍼가지고요. 짚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묵혀놔요. 그거를 거름으로 사용했거든요. 그게 두엄입니다. 거름요.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터비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이렇게 됐어요. 파리 물고 두엄이 이렇게 앉아있다. 건너산을 씩 보는 겁니다. 두터비의 행위죠. 무엇이 있느냐? 백송골이 떠 있건을 이렇게 됩니다. 시적 대상이 발견한 게 백송골이에요. 백송골이 뭐냐면 겁나 무서운 새, 독수리과 맥과의 새, 매라고 생각하세요. 겁나 무서운 새입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가슴이 금직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금직하다는 것은 두터비의 심리 정서가 되는 거예요. 쫄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겁먹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풀떡 뛰어 내닫다가 자빠졌다고요. 넘어졌다고요. 이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잠시 이거를요.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제가 그림은 진짜 잘 못 그리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두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입에다가 뭘 물고 있어요. 얘가 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두엄 위에. 이게 두엄입니다. 두엄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뭐가 나타났느냐? 무서운 백송골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때 얘가 어떻게 행위를 했습니까? 쫄아서요. 도망가다가 자빠졌다고요. 이 그림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얘가 지금 뭘 했느냐? 그 다음 보세요. 모처라 마침 날랜 낼세 망정, 재빠른 나이기의 망정이지 에어질 뻔, 크게 다칠 뻔, 여러분들 영어로 뭐 될 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화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화자는 두터비의 행위를 묘사한 화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누굽니까? 두꺼비라고요. 두터비가 화자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화자가 바뀌었다고요. 됐나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가 더 센 놈이 나타나니까 도망가다가 자빠지고 핑계대는 거죠. 이 핑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겸연쩍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나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느냐? 허, 장, 성, 세라는 말을 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화화시키고 있죠. 이거 딱 보면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이 희화화시킨 걸 통해서 전체적인 이 시조는 이 두텁이라는 놈을 뭐 하고 있다? 칭찬이 아니라 까고 있다. 풍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가장 센 놈, 그 다음 가운데, 그 다음 얘는요. 가장 힘없는 놈 이렇게 되죠. 얘네들을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얘는 백성입니다. 두터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중간관리. 항상 문제는 얘죠. 중간관리, 탐관오리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오니까 쫄았다고요. 중간관리를 감시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관리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세력, 외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가장 힘센 놈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는 모습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앞에서 설명한 양육 강식의 세태를 풍자할 때 양육 강식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거의 피카소 수준이죠, 그림이.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설 시조고요. 탐관오리 이렇게 되는 거죠.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모습을 뭐 하고 있다?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요? 사설 시조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설 시조 살폈습니다.